인생 사시느라고 다들 너무 힘드셨는데 어떻게 좀 위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참 힘드는 세상이다, 그죠? 병을 치료하는데 마음이 90%를 차지한대요. 그래서 매사는 마음먹기 달려있다. 이번에 오신 분들이 보니까 다들 너무 힘들고 한계를 만난 분들이 오셔서 영주에서 오신 분도 그렇고 오늘 이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좀 힘있게 만들까? 이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는 마음을 강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본 적 있나요? 마음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생긴 존재인지 모르다 보니까 마음을 어떻게 강하고 담대히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보면 이 세상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모든 소리는 소리가 나는 실체가 있다. 소리라는 게 보입니까? 우리 가시적인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가 소리가 나면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지 하고 찾잖아, 그죠? 그래서 피아노 소리는 피아노에서 나오겠죠. 라디오 소리는 라디오에서 나오고. 근데 소리는 안 보여요. 무형이에요. 맛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형체도 없어요. 근데 마음도 어때요? 볼 수도 없고 만져지지도 않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야, 마음을 좀 바꿔라 그래. 뭐 만져져야 바꿔보죠. 참 힘든 겁니다. 마음을 극히 담대히 하고 강하게 하라 그랬는데 마음이 볼 수도 없고 만질 수 없다 보니까 이 마음이란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서 좀 힘있게 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병을 여기는 그래도 몇 살부터 병 알았어요? 20대. 저 부산서 연락 오시는 분은 61살 먹은 아가씨예요. 61살 먹은 아가씨. 20대 초반부터 병이 들어가지고 결혼도 못하고 지금 사는데 61살. 41살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 그래 따지면, 그지? 모든 것이 상대적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을 오늘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음을 좀 힘있게 해주면 뭔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세상에 보면 뭐 마음 공부하는 데도 있고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뭘까 하고 찾은 지가 한 20년 전에 참 엄청 찾았어요. 찾다 결국 이제 마음이 뭔지 찾게 됐는데, 머리가 아플 때는 손이 어디로 갑니까? 관절이 아프면 손이 아프면 손에 가고, 속이 쓰리니까 위에 손이 가지, 그죠? 마음이 아플 때는 손이 어디로 가요? 아이고 마음이야 이럽니까? 아니면 아이고 마음이야 이럽니까? 손이 어디로 가요? 우리가 청춘 남녀가 눈이 탁 맞아가지고 마음이 막 뛰면 느낌이 여기 가요? 가슴에 가요? 가슴에 가요. 그래서 이 가슴이란 단어와 마음이란 단어가 똑같아요.
왜 속이 쓰리고 식도가 막 위산이 훑트는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달고 짜고 맵고 신맛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왜 마음을 느낄 때는 손이 가슴에 갈까? 이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지정하는 곳은 심장 자리예요, 심장. 그죠? 심장은 우리 주먹만 하다, 그죠? 좌우 심방과 심실이 있는데, 심장에 영향을 주는 큰 혈관 3개가 있어요. 그리고 관상혈관이라고 그래요. 우리 뭐 관상동맥 그러는데, 왜 관상이란 글자를 쓰는가 하면, 큰 3개의 혈관이 위에서부터 내려가서 심장 전체를 싸고 있는 그 혈관의 모양을, 심장을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은 신라 임금 왕관 같다. 그래서 옛날에 갓 쓰고, 연세 많은 분들 갓 쓰는 거 알죠? 이 관자를 써서 관상혈관이라는 거예요. 이 혈관의 모양이 뒤집어 놓은 갓처럼 같다. 근데 문제는 이 관상혈관의 큰 혈관하고 심장에 영향을 주는, 그 다음에 심장의 그 위쪽에 있는 심방, 좌우 심방, 밑에 있는 좌우 심실이 혀보다 더 섬세한 감각 센서가 있어요. 혀만 감각이 있는 게 아니고 심장의 감각 기능이 굉장히 예민해요. 그래서 심장에 이 혈관이 막혀서 이게 운동이 안 될 때 사람들은 심장마비가 올 때 심장을 뭘 느낍니까? 통증을 느껴요, 통증. 그래서 우리가 이 심장의 기능이 감각기관인데, 이 감각 센서가 교감신경을 통해서 두뇌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란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음식을 단 걸 되면 단맛, 짠 걸 되면 짠맛을 느끼듯이, 심장을 중심으로 흐르는 피가 심장의 감각수용기를 건드릴 때 그 상태가 마음의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피의 성질이 마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는데, 피 속에 대표적인 게 3가지가 있어요. 적혈구, 피 흘리면 빨간색 나는 거 있죠? 이 적혈구는 폐에서 산소를 받아서 온 조직에 날라주고 노폐물을 갖다가 이제 빼줘요. 순환시켜요. 근데 이거는, 얘들은 수명이 120이래요. 4개월. 근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귀도 없고, 그런데 얘들은 조건 없이 봉사만 해. 산소 날라주고 노폐물 빼고. 그래서 이 적혈구가 활력 있게 일을 잘하는 사람은 봉사병에 걸려. 남을 보면 안 도와주고는 못 살아. 얘들이 약하면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누가 나 돈 좀 안 주나,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내 지금 상태가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싶고 막 전하고 싶다면 적혈구가 일을 잘하는 게고, 아이고 누가 좀 안 도와주구나 이러면 적혈구가 지금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백혈구라는 게 있어. 그 색깔이 하얀 피톨이라 그래서 백혈구라 그래요. 얘들은
혈관 속을 다니면서 모든 균들을 잡아먹고 나중에는 그 균을 잡아먹어서 곪아가지고 고름이 돼서 죽어요. 그래서 고름은 백혈구 죽은 시체예요. 근데 얘들은요, 희생정신이 너무 강해. 그래서 우리가 군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막 군가가 있잖아요. 전우의 시체를 넘거나 막 백혈구가 강하면은 물에 빠진 사람 보면 막 수영도 못하는 놈이 막 뛰어들어 버려요. 그러다 지도 죽는 거예요. 이 너무 백혈구가 이게 강하면은 얘들이 심장을 건드려 버리면 충동적으로 막 안 도와주면 못 살아. 내가 내 자신이 허용이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비임파구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기억세포예요. 우리가 예방주사 맞잖아. 그죠? 뭐 디프테리아, 파상풍 뭐 이런 거지. 예방주사 애들 볼거리 이런 거 한번 딱 맞으면 이제 그 균이 죽은 시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줘서 내 몸에서 한번 싸우게 해주면은 그 다음에는 내 몸에서 들어왔던 균을 평생 기억해서 그 다음에 그런 균들이 들어오면 딱 기억했다가 없애버려요. 이 비임파구가 강하면은 의지력이 굉장히 강해요. 예.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대번 가서 처리해버려요. 나는 왜 조석지간에 이렇게 마음이 변한지 몰라. 아침에 이렇게 한다고 놓고 오후 되면 다 또 저녁 먹어버리고. 이건 비임파구가 너무 약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적혈구는 봉사하지요, 백혈구는 희생하지요, 비임파구는 의지력이 있죠. 그죠? 이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이에요. 이 세 가지가 건강해야 우리가 병을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임금님이 백성들이 뭐 어떻게 사는지 아나요? 신하들은 어쨌든지 그냥 임금님 눈을 감기려고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이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 밖에다가 큰 북을 하나 놓은 걸 무슨 북이라고 합니까? 신문고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재판관이 억울하게 해주고 어디 풀 데가 없으면은 가가지고 뭐를 두들겨요? 신문고를 막 두들겨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임금님이 야 가서 누군지 모르지만 불러와라 해서 이제 사연을 듣잖아요. 심장에 또 다른 말이, 돼지는 심장에 안 끄고 뭐라 그런지 압니까? 돼지 염통. 누가 속 썩이면 누구 염장 지르나? 그러지 그죠? 그 염자가 소금 염자가 아니고 생각 염자예요. 심장은 피가 자기의 생각을 알려주는 신문고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은 그 음악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막 스피커 하다가 1억짜리가 나오는 게 있어요. 가슴이 막 점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 심금을 울린다 그래, 그죠? 그 금자가 검은고 금자입니다. 이 심장은 피가 연주하는 검은고 악기와 같다. 다시 말하면 뇌는 피의 도구예요. 이 뇌가 피의 도구라고. 피가 뇌를 지배하게 돼 있어요. 왜 어떻게 해요? 혈액세포가요 60여 가지의 화학물질을 분비해가지고 뇌에는 혈내장벽이 있어요. 그 막을 통해서
두뇌에 집어넣어서 뇌를 지배해요. 근데 사람들은 뇌가 온몸을 지배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뇌가 몸을 지배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이 좋다는 거 다 해버린 거야, 이게. 피가 몸을 지배한다면 피가 좋아하는 걸 해줘야 되겠죠, 그죠? 자, 우리가 술을 마셨어요. 피가 알코올에 들어가. 근데 혈내장벽을 통과하는 게 당분하고 알코올이 대표적인 물질이에요. 이놈이 혈내장벽을 타고 뇌에 들어가 뇌가 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술 먹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정신 똑바로 차리려고 해도 걷는 거 보면 어떻게 그래요? 갈치자로 걷잖아요, 그죠? 결국은 피가 뇌를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뇌가 피를 지배합니다. 뇌가 없는 생명체가 있습니까? 이 나무는 뭐가 없어요? 생각하는 머리가 없어요. 나무가 싹이 나고 자라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거 다 뭐가 주관하죠? 나무의 수액. 나무의 수액은 사람으로 치면 뭐예요? 피가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머리 의지하다 지금 쫄딱 망하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매 얘기 들어보면 온몸에 병이 다 들었는데 뭐 헷갈려서 어떻게 할지는 몰라. 그렇지만 우리가 피가 우리 몸 전체를 주관한다. 몸과 정신과 마음을, 영적인 게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도덕적인 거. 그 다음에 혈액세포가 내뿜는 화학물질이 뇌를 지배하니까 정신적인 면도 피가 지배하고, 음식이 피가 되고 피가 살이 되니까 육체적인 면도 뭐가 지배해요? 피가 지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어디 하나에 초점 맞추면 돼요. 피 하나에 초점 맞추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좋은 피가 만들어지고 잘 순환되게 하고 생명력 되는 피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해야 될 파트가 뭘까? 그러면 우리 사실은 문제라는 게 어렵지 않아요. 위조지표를 이제 가려야 돼요. 그러면 위조지표를 여러 가지를 열심히 봐야 될까요? 진짜를 확실히 알아야 될까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위조지표만 너무 본 것만 계속 얘기하고 답이 없어요. 가짜를 가지고 가짜를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를 확실히 알자.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육체의 생명은 피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되고, 피의 성질이 마음의 상태다. 그래서 우리 그러죠. 그 집안이 성격이 똑같으면 뭐라 합니까? 아이, 그 집은 피가 그래. 피가 그래. 이런 말 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피는 못 썩여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피의 성질을 바꿀 수 있을까? 피는 음식이 피가 되지 약이 피가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보조식품이 피 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체질을 논해요. 체질 하면은 서양 사람들은 골상학이라 그래가지고 뼈대를 가지고 골격을 가지고 체질을 논해요. 우리 지금 동양에서는요, 간, 폐, 피부, 신장, 대장, 위장 이래서 장기를 가지고 오행설, 사상의학으로 체질을 나눠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논할 때 그 기준은 피예요. 그러니까 체질이란 말은 다 쓰는데 이쪽 사람은 뼈대를 보고 이쪽 사람은 장기를 보고 하나님은 피를 봐요. 똑같은 용어를 쓰지만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음식이 피가 되는 데 있어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까?
피를 돌보는 게 결국은 뭐를 돌보는 겁니까? 심령으로 능히 병을 이기느라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겠는 것이 피에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기가 넘친다, 그죠? 힘있고 이런 사람 보면 혈기가 왕성하다 그래, 혈기가. 혈액 속에 기운을 주는 게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근데 피는 어떤 음식을 먹어야 좋은 피가 생기고 우리가 담력을 얻느냐는 소화 기능에 맞춰야 돼요. 인간의 소화기관에 어떤 소화액이 나오느냐 살펴봐야 되는데, 인간의 소화기관은 곡식 소화액이 가장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곡식이 주식이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채소 소화액은 전혀 없기 때문에 생채소를 먹게 되면 부패돼요. 질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익혀 먹든지 아니면 말릴 나물들 해서 좀 드시면 좋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처음 이거 할 때 무슨 말을 했냐면, 아니 왜 그래 그 사람들은 쓰잘데없는 짓을 하는지 몰라. 현미밥 먹는 것도 그런데 그놈을 또 밥을 해서 또 말려서 무슨 숙성인가 한다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는 볶아서 가스비 없애고 시간 없애고 왜 그 짓을 하는지 몰라 그러더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진짜 따지고 보면 그래. 왜 그 짓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인간의 몸에 원소가 몇 개일까? 90여 개의 종류의 원소가 필요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108개의 원소가 있다. 왜 그런 말 할까요? 염주가 몇 개입니까? 108개. 이 금속은, 각기 금속은 기억소자입니다. 108개의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몸에 밝힌 바로는 90여 종의 인간의 몸에 원소가 있는데 그 중에 86개가 바닷물에 있다 이래요. 시대를 따라서 건강의 포인트가 달라져요. 저희들이 어릴 때는 그만 영양이고 뭐고 그런 생각도 할 필요 없이 배만 좀 부르면 좋겠어. 그럴 때 있었나요? 뭐 영양 그거 몰라. 그냥 밥 먹고 배부르면 되지. 뭐 영양이야. 뭐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제일 풍부했던 영양이 미네랄이라는 광물이고 원소예요. 금, 은, 동, 아연, 구리, 철 이런 원소인데 왜 많았느냐? 이 원소들이 분리돼서 우리 몸에 들어가려면은 그 분리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태워서 재가 되는 거예요. 저희들 어릴 때요. 다 풀 떼고 집 떼고 나무 떼고 해서 밥 해 먹고 난방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재가 다 농토에 갔어요. 그때는 우리가 먹는 농산물에 미네랄이 너무 풍족해 버렸어. 그래서 이 미네랄이 풍족하면 첫째 뭐가 좋아지는가 하면은 다 나무 떼서 밥해 먹었으니까 그 미네랄이 충분했기 때문에 자율신경계 호르몬 대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 모친도 계시지만 여기 자녀 몇 분 나오셨어요? 아, 예. 보통 4, 5은 기본이고 뭐 많이 넣으면 10명도 놓고 했죠. 자녀가 많이 놓고도 젖도 잘 나오고 다 건강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이 이제 산업사회가 되고 시골에도 전기가 들어가고 전기 밥솥에 밥 해 먹었지, 그죠? 그리고 지금 난방도 다 기름으로 하고 뭐 편하게 지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벌거숭이 산이 될 정도로 나무를 태워가지고 밭에 들어갔던 미네랄이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러면서 농토에 있는 미네랄을 빼먹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 몸속에 뭐가 없어버린가 하면 미네랄이라는 광물은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단백질도 넘치고 비타민도 넘치고 지방도 넘치고 탄수화물도 넘치고 부족한 거는 뭐 하나뿐이래요? 미네랄 하나뿐이에요. 도사 중에 무슨 도사가 제일 유명한지 압니까? 도사 중에 쪽집게 도사. 쪽집게 도사라 그랬지, 그죠? 애들 대학교 그 수능 칠 때 진짜 나온 문제만 딱 집어서 해줬는 게 배 한 개 딱 걸렸을 때, 야, 쪽집게야 이러잖아요. 제 얘기가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에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이 뭔가 넘치는 걸 지금 더 먹여가지고 지금 비만이 오고 다 문제가 돼버리잖아. 그죠? 이 시대에는 미네랄이 포인트다. 그래서 미네랄이 가장 골고루 든 소금을 잘 먹어야 되는 것이 모든 짐승은 소금 안 주면 새끼 못 낳아요. 집에서 키우는 게. 소도 소금 안 주면 새끼 못 낳지요. 야크 그렇지요. 술록 그렇지요. 염소 그렇지요. 미네랄이 없으면 호르몬 대사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뭐 나무 떼와가지고 그 재를 먹어야 되느냐? 뭐 그 재가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미네랄이 제일 많이 함유된 부분이 곡식의 껍질인 현미 부분이라서 현미밥 먹게 했는데 도움이 안 되는 이유가 씹어서 미네랄이 분리돼 나오는 것이 아니고 타서 재가 돼야 분리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밥을 해서 말려서 숙성해서 이제 볶아 먹고 또 볶은 곡식으로 떡을 해서 먹어야 되는 이유가 크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을 먹고 나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이 피가 힘을 얻기 시작하면은 몸은 아직 안 나았는데 이 백혈구가 건강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막 자신감이 생겨버려요. 뭐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지만은 이 정도 내가 이겨내지. 뭐 이 병 가지고 내가 이제 왜 이렇게 살았어? 자신감이 생겨. 그 다음에 이제 비인파구가 건강해지니까 전에는 먹었다 말았다 하는 게 안 먹으면 되지. 그까짓 건 뭐 할 수 있어. 저녁 딱 끊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적혈구가 건강해지니까 이만 일에 뭐 죽치고 앉아있을 일이 뭐 해서 일 좀 하면 되지.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와요? 피에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피에서. 아니 피가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나오느냐? 실제로 적혈구는요 진동합니다. 전파처럼 진동을 해요. 자, 우리가 옛날 카세트 테이프 녹음기 있죠. 그거 보면 카세트 테이프가 좀 빨간색 아닙니까? 그게 뭔가 하면 이산화철이라고 해서 녹슨 쇠가루를 붙여놨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든 미량 원소 광물들은 기억 소자예요. 파장을 기억해요. 그래서 그 산화철을 입혀놓은 데다가 전파를 통해서 목소리를 입력시키면 기억해 있다가 틀면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있는 12만 킬로, 지구를 3바퀴나 돌리는 이 혈관이 녹음 테이프예요. 녹음 테이프가 되려면 거기에 미량의 금속들이 많아야 되거든요. 엄청 많아요.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머리 빗으로 깎으면 머리에 정전기 일어납니까? 쇠가 있으니까 정전기 일어나는 거예요. 피가 모근을 돌 때 이 모근에다가 미량 금속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중금속 검사나 영양금속 검사할 때 뭐 잘라 검사합니까? 머리털 잘라 검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거는 내가 입이 말하는 게 아니고 뭐가 말하는 거예요? 뭐가 말하는 거예요? 피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이렇게 안 합니까? 네? 히브리 12장 24절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고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피가 생명이고 피가 살아있고 피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피의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뭐만 의지하고 살았어요? 이 머리만 의지하고 살다 보니까 이게 쪽박차게 돼버렸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마음 공부라는 거는 또 다른 면에서 보면요. 우리가 마음을 바치라 그래요. 바치라 그래요. 뭐 어렵고 자꾸 복잡한 생각하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이 사람아 마음을 좀 비우게. 도둑 맞는 것도 적세인데 그만 내려 그렇게 스트레스 받다 죽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것 같습니까? 농사 짓는 분들 원래는 내가 밭을 좀 비워보자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밭에 아무것도 안 싣고 비워놓으면 깨끗하게 있나요? 잡초만 우거지나요? 잡초만 우거지. 온갖 잡생각. 마음은 비우면 비울수록 뭐만 들어요? 온갖 잡생각만 들어요.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밭에다가 씨앗을 심고 북을 메고 깎아주면은 열매가 싹이 나고 열매가 자라면서 그늘이 우거지면은 풀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죽어요. 풀하고 곡식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풀하고 곡식의 차이는요. 곡식은 햇볕을 안 봐도 자라요. 콩이 곡식입니까? 콩이 곡식이죠. 콩나물을 낼 때 그 위에다가 보자기 검은 걸 덮어야 안 덮어요? 그래도 곡식이기 때문에 자라요. 풀은요. 햇볕을 안 보면 죽는 게 풀이고 햇볕을 안 봐도 자라는 게 곡식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이제 곡식이 자라면서 그늘이 우거지면은 그 안에 풀은 못 자라는 거예요. 그럼 밭에 풀을 잡는 방법이 빈 밭으로 두는 겁니까? 곡식을 키우는 겁니까? 진리를 갖다가 가슴에 담고 생각하고 자꾸 가꾸다 보면 이게 확신이 들수록 잡초는 사라지고 잡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안다는 것, 피를 무시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을 안정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몸과 마음은 분리되지 않고 마음이란 피의 성향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곡식을 먹고 밖에 자고 문을 열고 자고 이렇게 하면은 저녁을 굶어서 산소가 잘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음식은 한 달을 안 먹어도 사는데 공기는 5분만 숨만 쉬도 죽어요. 피는 산소가 없이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밖에 자면 특징이 뭐가 좋은지 압니까? 산소가 들어와서 몸의 균들을 억제시키고 균들이 내뿜는 독소를 완전히 산화시켜버리고 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은 바보처럼
잡생각을 하고 싶어도 잡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산소가 잘 공급되는 사람이고, 나는 왜 자꾸 잡생각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기와집을 짓다 부쉈다 계속 이러면 다른 거 부족이 아니고 뭐 부족해요? 산소 부족이에요. 그렇죠. 죽집을 한데 가스 불 앞에서 갇힌 공간에서 있으면 뭐가 부족할까? 산소 부족해. 그래 되면 마음이 심약해져 버려. 산소가 풍부하면 내일 죽을 환자도 오늘 행복해.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을 비워라, 긍정적으로 가지라 하기 전에 원초적으로 이 마음이 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편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살아보니까 옛날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좀 바뀐 거 느끼지요, 스스로? 아니, 내가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이렇게 겁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생긴지 나도 모르겠어. 그리고 이걸 먹고 이렇게 생활하면요, 밖에 산돼지가 막 왔다 갔다 그래도 밤길을 걸어도 무서운 게 없어져 버려요. 무서움이란 게 없어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가 담력이 생긴다는 거, 마음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저째 영주소 오신 우리 자매님, 남편에게 뭔가 힘을 주는 방법은 남편을 뭐 잘해주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바로 해가지고 내가 힘있고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면 살면은 그 기운이 누구에게 전사될까요? 바라봄으로 변하는데, 바라봄으로 변하잖아요, 인간은. 예를 들면 말이죠, 사람이 습관을 바꾸기가 힘듭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경상도 사람인데 경상도 말을 못 바꿔요. 그죠? 전라도 사람들 참 재주 있어요. 서울 올라오는 호남선 열차 안에서 하면 다 바꿔버린대. 그러니까 적응을 잘하고 살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바뀌느냐? 좋아하고 사랑하면 바뀌어요. 남녀가 결혼하죠. 눈에 콩깍지가 끼어버리니까 그 시집살이 모진 것도 이겨내고 살잖아요. 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리 이웃도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투병은 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몸이 쓰러지기 전에 마음이 쓰러져 버리면 이거는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근데 뭐 내가 혼자 벌벌벌 떨리는데 뭐 마음 다 잡는다고 안 돼. 그럴수록 우리가 절제하고 환경을 바꾸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될 거예요. 자, 질문하실 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 사모님은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울. 예. 누가 편찮으셨어요? 어디가 안 좋으신? 위암 수술하셨어요? 곡식 좀 잡숴 보셨어요? 예. 예. 위암 수술하셨으면은 일단 생채소나 생과일은 잡수지 마세요. 그걸 이제 잡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채소 과일이 다 암에 좋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인간의 소화기관에 채소 소화액이 0%인데 좋을 리가 있겠어요? 썩어버리지. 실제 생채소나 녹즙 먹고 화장실 가보면 냄새가 엄청 독하잖아. 그죠? 이제 암 수술을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생채소나 생과일에는 질소가 많아요.
질산염은 질소 하나에 산소가 3개 붙어 있기 때문에 NO3라 그래요. 근데 이게 소장에서 흡수되는데 인체는 문제가 없어요. 흡수돼서 다시 이 질산염이 입과 위장으로 나올 때 이 구강과 위장에 있는 여러 종류의 아질산균이 있어요. 아질산균 할 때 아라는 말은 더하기 빼기 할 때 빼기. NO3 질산염에서 산소 하나를 탈락시켜버리고 NO2를 만들어줘요. 그걸 우리가 아질산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래서 아질산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장에 가서 소세지, 햄, 어묵 사서 보면은 거기에 아질산염 나트륨 들어있어요. 이 돼지고기나 이런 육가공 식품을 통조림을 만들었을 때 그것을 부패시키는 보툴리누스균이 어떤 부패를 일으키게 되면은 그 독성 물질이 신경을 마비시켜, 근육을. 그래서 막 입이 돌아가고. 그래서 그 방부제로 투여하는 겁니다. 방부제로. 근데 이 소화 과정에서 생기는 아민이란 물질이 아질산염과 이게 결합이 되면 한 300여 종류의 화학물질이 생겨요. 독성 물질이. 그 중에 한 95% 정도가 간 독성, 세포 돌연변이 암을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생채소나 막 이런 걸 먹으면 이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와 있잖아요. 마지막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할 때 이 독성 물질을 흡수하면 내가 죽게 되니까 몸에서 야 그거 흡수하면 안 돼 이래 돼버려요. 그래서 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러면 대변이 묽어질까요? 데워질까요? 그래서 항상 모양 있는 변을 못 보는 거예요. 독이 있으니까 계속 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산토끼나 노루를 잡아가지고 올무에 걸리는 걸 풀어주면 이게 혈관이 이제 망가져 있잖아요. 그죠? 자연 상태에서는 새롭게 혈관이 재생되려면 한 달이 걸리는데 아질산염을 투여하면 일주일이면 다 재생이 돼요. 거머리 피 빨아먹는 거 본 적 있죠? 거머리가 이 악성 종양은 스스로 점액을 분비해가지고 큰 혈관에다 거머리처럼 이렇게 빨대를 딱 만들어 꼽아가지고 혈액 속에 당분을 먹고 막 카캑시아라는 맹독을 뿜어가지고 세포를 괴사시키거나 폐혈증으로 우리를 죽게 하는데 암세포가 먹고 사는 신생혈관을 제일 잘 만들어주는 탁월한 물질이 아질산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암이 걸려가지고 생채소 생과일 좋다고 먹었는데 암이 막 급속도로 자라버려요. 왜 그럴까요? 뭐 영양분을 만들어주는 통로를 자꾸 만들어줘 버리니까. 그럼 내가 아질산염에 중독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아봐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아질산염은 강력한 이뇨제예요. 굉장히 강력한 이뇨제예요. 그렇죠? 소변본이라고 잠도 못 자. 몸은 잠자야 회복이 되는데 그 사람이 말라 죽겠지, 그지요? 예, 그러면서도 나는 최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공기 중에 산소가 21%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 CO 가스, 일산화탄소가 0.1%만 있어도 빠르면 30분, 늦으면 4시간 내에 우리가 다 죽어요. 폐에서 산소를 받아 조직에 운반해주는 헤모글로빈은 일산화탄소와 결합이 산소와 결합보다 300배나 강하기 때문에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탄가스로 죽어 들어가요. 근데 이 헤모글로빈이 아질산염하고 결합력이 산소와 결합력보다 한 250배 이상. 그래서 생채소나 생과일을 먹어서 아질산염이 생기면은 이것이 헤모글로빈과 결합이 돼가지고 몸에 산소가 없어요.
그러면 먹은 음식을 태울까요? 못 태울까요? 아궁이 불 때다가 공기 안 들어가게 막아버리면 불이 죽어버리고 타요, 안 타요? 안 타버려요. 그러니까 만성냉체질이 돼요. 결국은 나는 최고로 잘하는데 제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방을 다 빼버리니까. 예. 그래서 열심히 하는 그 열심히 몸을 다 망가뜨려 버려요.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방향이 맞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공유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은행에 저금해놓고 돈 뺏으듯이 모든 사람이 아는 일반적인 지식을 갖다가 내가 그냥 빼다 쓰는 거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내 몸에 맞는 올바른 지식을 내가 입력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연구하지 않고 누가 해놨으니까 그냥 갖다 써봐. 좋고 안 좋고는 따져보지도 않고.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암 환자가 위암 수술하고 열심히 안 했겠어요? 최고로 열심히 했는데 방향이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는 자연 법칙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미국 우주홀 연구소 현판에 이런 말을 써놨어요. 책을 읽지 말고 자연을 읽어라. 자연을 읽어라. 결국은 이 생각 의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몸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몸이 자연의 일부거든. 근데 우리는 뭔가 별개로 온갖 상상력을 다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다가 다 지금 망쳐버린 거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밖에 없는 내 몸 운전 기술 좀 배우자 이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없었어요. 예. 근데 이제 두 분 다 이제 다 잘하는데 도시에 살고 직업이 있고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잠이 늦는 게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특별한 게 아니면은 8시 자버려요. 그러면 한 2시쯤 일나겠지, 그죠? 그러면 딱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왜 그렇게 요구를 하는가 하면 지금 이제 밝혀진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몸에 염증과 병을 일으키는 노폐물이 매일 만들어져요. 이 노폐물을 빼는 기능이 낮에 활동할 때보다 밤에 잘 때 10배는 많이 빼요. 그래서 밤에 잘 때는 뇌의 활동을 중단시키기 위해 가지고 뇌의 용량이 60%로 줄어든대요. 그래서 뇌가 마비돼 버려 그래, 그죠? 근데 계속 저녁에 음식을 먹고 뇌를 각성시켜 놓으면 노폐물 빼겠어요? 늦게 자고 깨어 있으면 못 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인정사정을 봐줄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봐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게 자연 법칙이니까. 결국은 잠이 늦으면 마지막에 오는 게 뭐냐? 알츠하이머 아니면 치매예요. 암 걸려 죽는 게 좋겠어요? 치매 걸려 죽는 게 좋겠어요? 그럼 일찍 자야 돼요. 가렵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힘이 생겨서 노폐물을 좀 많이 뺄 때 피 속에 일단 집어넣어요. 모든 노폐물을 넣을 때 너무 독소가 많으면은 그 독소를 막 지져버려요. 그래서 독소가 많을 때는 온몸이 쑤셔요. 몸 잘나면 온몸이 쑤시죠. 너무 유독하니까 태워가지고 피 속에 집어넣어요. 그래도 독하니까 희석하려고 물 마시라고 입이 마른 거예요. 근데 혈액 속에 집어넣어 놨는데 신장 기능도 안 좋아, 간 기능도 안 좋아. 뭐 제대로 뺄 수가 없잖아요. 그래 되면 이 저장고가 어딘가 하면 피부 밑에 정맥이 피의 50%까지 저장을 해요. 그러니까 정맥에다 막 쫙 저장을 해놓으니까 이 피부 정맥에 갇힌 혈액색의 독소가 피부를 자극하니까 가려운 거예요.
이렇게 그건 지금 뭐 좀 발라도 되고 몸에서 지금 노폐물을 많이 빼고 있으니 그때는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해야죠. 뭐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몸살 나서 된통 아플 때 보면 입에서 단내 난다 그죠? 쓰레기 썩는 냄새 아닙니까? 결국 노폐물이 폐로 그렇게 빠져주듯이 빠져줘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뭐 가려워서 나쁜 건 없어요. 그게 지나고 나면 회복이 되는 거니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 시대에 고민할 거는 뭐 단백질이나 탄수화물보다는 미네랄이지, 그죠? 우리가 곡식하고 떡 먹으면 문제 없고요. 휘발유 엔진에다 경유를 한번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송충이는 솔잎 하나면 되고 누에는 뽕잎 하나면 되고 당나귀는 마른 풀만 주면 최하 40년에서 60년 살지만은 내가 좋아지고는 빵을 주면 10년도 못 살고 죽어버리거든요. 내 생각이 좋은 것보다는 변이 좋은 음식. 그러면 이제 문제 없고, 결국은 우리 몸에는 빨간 거 먹어서 빨간 피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아까 우리가 뭐 뼈가 약하다. 뼈가 약한 거는 칼슘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무거운 걸 들지 않기 때문에. 무거운 걸 들지 않으면 그렇게 튼튼한 뼈와 근육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인체가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안 만들어버려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하고 열심히 활동하면 그 몸에 맞도록 몸에서 힘을 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골 밀도가 떨어진 걸 가지고 뭐 칼슘 먹는다고 아무 도움 안 돼요.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게 식당에 이제 큰 도자기 그릇을 썼어요, 처음에. 무겁잖아, 그죠? 그 주방에 뭐 일하는 사람들이 막, 이거 왜 샀냐? 너무 무겁다. 난리가 나. 그래가지고 이제 녹그릇을 샀어요. 녹그릇 없이 큰 거는 이게 더 무거워. 그렇게 막, 처음에 막, 누구 잡으려고 그냐고. 근데, 도자기 그릇을 설거지 할 때는 짜증내고 아프다는 사람이 녹그릇을 설거지 할 때는 힘이 더 생긴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설거지 해주러 온 자매가 있었어요. 그 파장으로 인해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도로 힘이 나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노를 쓰라 이 말입니다. 예, 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 여기 자매 한 분은 막 녹그릇을 신줬다는지 모시듯이 침당 안에 가지고 들어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가 이걸 하면서 참 여러 가지 변화를 겪는데 한번 살아가면서 연구해 봅시다. 오늘은 이쯤 하고 마칠게요. 잠깐 기도 드릴게요.